한 여성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찌른 사람은 현지의 고위공직자였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열려라 불렀고 선처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동위자오는 올해 21세인 미혼 여성으로 후베이성 바둥현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일반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그렇듯 그녀의 삶은 가난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그녀 입장에서는 만약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생계가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관광 개발로 인해 관료들의 접대 문화가 심화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여종업원들에게 은밀한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동위자오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몽환성이라는 룸사롱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녀가 하는 일은 손님이 머물고 간 룸을 청소하거나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생각지도 못한 운명적인 밤을 맞게 됩니다. (2009년 5월 10일) 오후 8시경 후베이성 바둥현 예산관진 정부직원 3명이 마을에 있는 숭펑 그림 시티호텔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습니다. 바둥현 관광국 소속 동구이다와 황더즈는 바이오와 함께 몽환성 VIP 룸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자 웨이터가 달려오며 완이광이야 집에야. 몽환성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1층은 목욕탕과 마사지실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2층은 음주 가물을 즐길 수 있는 KTV로 만들어져 있었고 3층은 숙박을 하거나 도우미들이 2차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객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룸사롱에 들어간 고위 간부 동구이다와 황더즈는 유흥을 위해 바이어에게 여성 접대를 요청했는데 야야야야, 고위 관료를 이따위로 대접을 했었으나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형님도 참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A급으로다가 딱 세팅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바이어는 매니저를 부르며 야, 김혜인,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누가 밥 좀 끓이기 있어? 어르신들 기다리신다, 뭐야? 죄송합니다. 방 안에 준비된 애들 먼저 들여보내겠습니다. 지배인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던 도우미들을 둘러보며 서너 명을 불렀는데 방 안에서 한참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그들은 쥐기가 올라오자 오랜만에 배태지 알코올을 부어줬더니 이 창자가 꽉 차는 느낌이야.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아가씨, 내 배 한번 만져볼 테야? 어머 왜 그러세요? 징그럽게. 야야야야야. 이게 어디에 소리가 앙탈이야? 몰라. 동구이다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갔는데 그때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웨이트리스를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그뿐에 아가씨는 뭐하는 아가씨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나?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웨이트리스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한 손으로 청소하고 있던 동위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이거 쫀득쫀득하구만. 이거 우리 그럼 호텔 방으로 올라가서 목욕이나 같이 할까? 어머,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술 취하신 것 같아요. 아이, 왜 그래? 너도 좋잖아. 돈. 아, 그래. 너 같은 년들은 돈이면 환장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돈을 얼마를 주시던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랄까요. 뭘? 아이, 돈 벌려고 이런 데 온 게 아니야. 그런 목적이시라면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동구이다는 돌아가려는 그녀를 붙잡으며 따귀를 때려버렸습니다. 아이, 이거 어떻게 써, 이씨. 그때 문을 열고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더지가 그녀 앞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그녀 얼굴을 내려치다 뿌려버렸습니다. 야야야야! 주면 주는 대로 처받을 것이지 여기 어디에서 말대꾸야. 그들은 싫다고 하는 동의자위에게 계속해서 호텔로 올라가 목욕을 같이 하자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던 그녀는 단 한 번도 남자 손님을 접대하거나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저 청소나 하고 빨래를 해주면서 술 취한 손님들이 있으면 분위기나 맞춰주면서 생계비를 벌 목적으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동구이다의 욕구를 거부하자 황더즈는 그녀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동의자 위에 따귀를 때려버렸습니다. 야, 어디서 이런 족보도 없는 것들이 말을 안 들어. 야, 죽고 싶어? 너 같은 거 여기서 잘리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일도 아니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야, 이리 와봐. 참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아. 너무 놀란 그녀는 정부의 고위 관부들과 더 이상 방 안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냥 나가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 동료인 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소파 쪽으로 밀쳤는데 짜증나. 뭐야. 청소부 주제. 재수없다 얘. 고상한 청은 언제 다 하고 있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황더지가 달려들어 그녀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행동에 너무 놀란 그녀는 소파에서 쓰러지자마자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동구이다가 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나와! 나오라고. 이런 쭉제비가 준 것을 봤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때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동위자오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대비해 핸드백에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그녀는 몸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는데 비키라고. 보내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구이다가 그녀를 잡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동위자오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동구이다를 찔렀는데 이로 인해 동구이다는 왼쪽 목, 왼쪽 발톱, 오른쪽 가슴, 오른쪽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황더즈는 그녀를 말리려다 칼에 찔려 쓰러졌는데 그 안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겁에 질린 덩위자오는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던지고 난장판이 된 방 안을 둘러보며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룸에서 나온 덩이자오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를 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녀를 체포한 후 뜻밖에도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공산당 고위 간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버렸습니다. 그녀가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심각한 범죄자라며 언론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정숙하세요, 정숙. 피고는 아무 죄도 없는 힘없는 두 남성을 향해 왜 칼을 휘둘렀습니까? 진술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판사님, 두 명의 남자가 힘없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저를 강제로 끌고 호텔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중국 전역의 네티즌들은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은 이 사건은 명백한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했고 그녀를 당대의 연료로 죽여세웠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덩위자오 지지연대가 만들어졌고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민사회가 사법을 감시해야 한다는 외침이 번졌고 결국 당국은 처음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서 여론을 의식한 수사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09년 5월 31일) 언시연 공안국은 처음에는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0조에 명시된 과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고 그녀를 검찰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형 판결을 내릴 것처럼 하더니 네티즌들의 항의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철저한 조사 끝에 동의자유의 행위가 고의 살인이 아닌 정당 방위로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변경했습니다. 2009년 6월 16일 동의자의 사건의 첫 재판이 바둥현 법원에서 공개로 진행되었는데 법정에서 검찰과 동의자의 변호인들은 수많은 대립과 끊임없는 신문과 논쟁을 펼쳤습니다. 동의자오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그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정당한 방위 행동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고의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변경했고 법원은 그녀의 행동이 방어는 정당하지만 과잉이 있었다며 방어 과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가능성, 자수 여론 등을 종합해 그녀에게 형벌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동의자오가 저지른 범죄가 유죄이기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동의자오는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는데 정신질환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판결이 나온 직후 그 지역을 떠나 성을 어머니 성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둔 바둥현 공산당 위원과 파출소장 탄징을 해임했습니다. 룸사롱에서 살아남은 황저진은 당 간부직에서 제명되었으나 형사처벌이나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진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87년 11월에 태어난 동의자오는 고난과
우여곡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1살 때 부모님이 헤어지자 나중에 두 사람은 할머니 집에 들어가 할머니 품에서 성장했는데 2살 때 주방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던 냄비가 쏟아지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려 스스로 생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수치심에 어리긴 했지만 할아버지 댁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육체적인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에 다닐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녀와 동생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 푸젠성의 신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더 많은 월급을 준다는 저장성으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 번 돈을 고향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덩이자오는 직장 생활 중 2번의 연애를 했으나 두 남성 모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같이 잠자리를 즐기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녀는 마침내 6년간 타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예산 진관으로 돌아온 그녀는 주간에는 미용실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마을 호텔에서 청소일과 음식 나르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구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도우미 생활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고위 간부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결국 이 사건은 중국에서 여성 인권, 사법개혁, 정당 방위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권력을 움직인 사례로 중국 현대사의 길이 남을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덩위자오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녀의 선택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